자, 전 시간에 서론을 마치고 이제 1조부터 조문을 한번 봅니다. 조문. 1조는 이제 목적조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시험에서는 가끔 지문이 나오는데 어려운 건 전혀 없고, 자, 그 2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그 2번을 봐야 목적의 내용 해가지고 여기다가 조문을 써놨어요. 자, 공인중개사법 1조에서 거기 공인중개사법은 그 말이에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딱 끊고요. 전문성을 제고하고 끊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끊고 국민경제 이바지. 이게 조문이에요. 그러면 이 1조는 조문만 그대로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는 1조라는 것은 어떤 법이든 그 법을 제정하게 된 원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왜 그 법을 만들었냐. 그런데 원래 이 목적이라는 건 시험에 잘 안 내요. 다른 법도 다 1조는 목적이거든. 근데 우리 과목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지문에 넣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조문만 그대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기억본에 봤더니 그걸 끊어서 설명해 놨어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일체 안 읽어도 돼요. 그런 것은. 여러분 아까 세무사법, 세무사 업무에 관하여. 법무사법, 법무사 업무에 관하여. 당연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 직종은.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란 말이 나와요.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 조문에서 전문성 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법은 전문 직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통닭집을 한다, 피자집을 한다, 편의점을 한다. 그런 건 여러분 전문 직종일까요? 그런 건 아무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맹회원 사업에 회원만 되면 뭐 아무나도 하는 거지 뭐. 이게 그런 것들은 개별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직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런 개별법이 있어요. 통닭집 이런 건 개별법 없어. 뭐 통닭법 이런 거 그냥 식품위생법 그래버리지. 막 커피숍 다 식품위생법. 근데 변호사법, 세무사법, 약사법 전문 직종은 다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요 몇 가지를 또 봐야 돼.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1961년도에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죠. 이때. 그리고 이제 1983년 이때 이제 전두환 정부 때인데 이때 이제 세 가지 우리 법이 나와요. 자, 해방된 이후에는 우리가 일본법을 그대로 갖다 베껴다 써요. 이때를 우리가 소개영업법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소개업자 그랬어요. 소개업자. 이때는. 그럼 이때는 특징이 여러분 1960년도면 죽도 못 먹던 그런 시절이지.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많잖아. 저도 안 태어났어. 저도 젊은 사람이요. 예. 이때. 그 이때는요 누군가는 사글서빵도 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시험을 치를 만한 여력도 없어요. 이때는 막 해방되고 얼마 안 되고 정비되지 않았다니까. 정부 자체가. 그 문맹도 많고. 그래서 이때는 누가 소개업을 담당했냐. 무자격 시대. 무자격. 지금처럼 자격증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신고주의. 그냥 시구 읍면장에게 신고만 해라. 그럼 아무나도 하라고 그랬어. 소개업을. 그래서 그때 쌀가게 사장님들, 뭐 담배가게, 과일가게 이런 사장님들이 소일거리로 부업으로 이 소개업이 시작됐다니까. 이게 그러다가 1970년이 되잖아요. 후반.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5년도에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후반이 되면 투기가 일어나요. 투기. 어? 우리나라에 드디어 복부인이 나타나죠. 복부인이 뭐예요? 복부인. 70년대 후반에 가면 이 투기, 경남의 복부인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복부인들이 나타나요. 이 투기꾼들이. 70년대 후반에.
이게 막 투기가 일기 시작한. 한국은 이제 복부인이라고 그래요. 강남의 복부인. 일본은 와타나베 부인 그래요. 그게 미국은 스미스 부인. 경제학이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일본은 와타나베 성을 가진 사람이 돈이 많대요. 미국은 스미스 쪽에. 우리는 그냥 복부인 그래 버려. 이 사람들이 지갑을 열면 부동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막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투기가 이러. 그러니까 이제 문전옥답이고 나발이고 다 팔아버려요. 좋은 지역에 땅을 사면 돈이 돼. 이게 이제 막 거래가 원활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절에 중개업을 시작했던 사람들, 소개업, 이 사람들 등기부도 볼지 몰라. 왜? 시험 무자격 시대였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등기부 갖다 주면 볼 수 있나요? 똑같다니까, 이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막 사고가 덩어리에 사고 덩어리. 계약서를 예를 들어 10명 있으면 그 중에 4개, 5개는 사고예요. 그 당시 통계가 법원에. 그리고 이제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사기꾼도 많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1983년도에 만들어진 게 부동산 중개법이에요. 중개법은 들어봤죠? 이제 소개 영업법이 사라져요. 그래서 투기꾼을 잡자. 그래서 중개법에는 어떤 특징이 발생하냐? 이제 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돼요. 공인중개사. 그리고 허가제.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5년도에 제1회 시험에 여러분들이 지금 31회까지 왔지. 여러분 내년 시험이 몇 회예요? 아, 올해 시험이? 31회. 이때 시작된. 그래서 이제 소개법이 없어지고 중개법, 허가주의. 그러다가 이제 1997년도에 IMF가 오잖아. 1999년도 거리에 실업자가 넘치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좀 살려야 되겠다 해서 허가주의를 등록주의로 바꿔요. 이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허가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국가가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투기가 일고 있거나 담합의 우려가 있거나 그럼 여러분 허가 안 줘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 초등학교 이런 주변에는 술집 허가 안 줘. 당구장 허가도 안 줘. 재량. 근데 등록은 무조건 해줘야 해요. 그래서 규제 완화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무슨 주의? 등록주의.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물었어. 신고주의가 허가주의를 거쳐 등록주의. 그래서 이게 신허등 이렇게 옛날에 애호라 했단 말이에요. 혀가 짧으면 신호등 그러잖아. 그 기출 오늘 OX 문제 1번 있죠? 그 1번 맞아 틀려. 오늘 프린트 나간 거. 그래서 허가주의가 아니라 뭐다? 등록주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99년도에 가면은 이제 등록주의로 바뀌면서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고 중개법이란 말도 안 써요. 이제 이게 변천. 뭐 책에는 없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자격증을 딴 사람은 다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근데 해방 이후부터 계속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 이 사람들은 시험을 안 본다고 데모해요. 그냥 자격증 주라고 막 그래. 그래서 데모하고 그랬지만 이제 절충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은 자격증은 안 주겠다. 시험을 안 봤으니까. 그 대신에 중개업을 하고 싶을 때까지 해라. 그래서 등록증만 줘요. 등록. 그 꼭 기억해야. 그래서 자격증 없이 등록증만 가진 중개업자가 있어 지금. 그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할까? 중개인. 이 사람들이 지금 한 14,000명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신도시에는 별로 못 보는데 구도시 같은 데 가면 중개인들, 연세 많은 분들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시험을 안 봐서 기득권을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중개인. 하나 기억을 해야 해요. 그럼 이제 봐봐요. 여기에서 전에는 무자격 시대였다니까.
그래 이제는 우리 법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성 제고가 우리 법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그 니은번 거기 뭐라고 써진 거 일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대충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은 참고로 자격증을 지금은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지 않고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반드시 자격증을 따야 돼. 중개인은 기득권자고 이 사람. 지금 이 사람들은 매년 돌아가셔. 1년에 1,500명씩. 나중에 다 돌아가시면 중개인은 없어져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조금 이따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자격증을 딴 자만 중개업을 하게 하자.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그 니은번이 1차 목적이야. 우리 법의 1차 목적은 전문성 제고.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되어 있죠. 중개업을 건전하게 어떻게 한다? 육성해요. 건전하게. 전문가들로 하여금 중개업을 하게 했더니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되더래. 이걸 달성하고자 한다. 2차 목적. 그럼 건전하게 육성되면 결국은 누구의 이익으로 가냐? 국민, 경제, 이바지. 이걸 3차 목적 또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 목적이 국민경제예요. 그래서 그 디귿번 봐봐요. 건전하게 육성된다. 니을번 국민경제 이바지. 그러니까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뭐에 해당된다? 궁극적. 그거 다 줄여놓치라니까. 궁극적 최종 또는 3차 목적. 디귿번. 다른 건 일체 읽지도 말라고요. 목차만 보라고요. 다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고 좀 털어내야.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이걸 비워놓고 가로넣기 순서대로 옳게 연결된 걸 찾아라. 여러분 아마 몇 개 기출문제 돌아다녀. 그러니까 1차, 2차, 3차니까 뭐 순서가 뭐 정해졌죠. 전문가로 하여금 중개업을 하게 해서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돼서 결국은 국민경제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라니까. 그러면요 그 밑에 막 써진 것들은 이게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적과 수단.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자격증? 자격증 따려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럼 자격증 따려면 수단이 뭐예요? 컨닝? 열공이겠지. 그러니까 이 수단은 118개가 다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개 막 선생님이 생각나는 대로 써놓은 거지. 아무 의미도 없다니까. 줄 치지 마라 이거죠. 줄 치지 말고 목차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유형은 뭐냐? 말 바꾸기예요. 조문을 그대로 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부동산 뭐요? 중개업이잖아. 중개업. 그러면 이 법은 부동산 매매업을 육성한다. OX. X잖아. 매매업이 아니잖아. 이 법은 부동산 임대업을 육성한다. X죠. 다 틀렸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야? 중개업. 중개업이 뭐요? 매도자나 매수자를 알선, 중개, 소개, 주선하는 거. 그거리야 여행. 매매업은 뭐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국어잖아. 국어. 이거 구별 못하면 멍터리지 앞으로. 그러면 중개업자가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 소개, 중개업은 안 하고 지가 작년에 집을 4채를 매매, 샀다 팔았다 해서 반복해서 매매업. 그래서 한 3억을 벌었대. 샀다 팔았다 해서. 그런 것을
중개업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매매업 했다고 한다니까. 그럼 지난달에 하신 분들 11월 12월 우리 법은 중개업자 매매업을 허용해요? 허용 안 해요? 허용 안 하잖아.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했었죠. 봐봐요. 지난달에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방언이 터졌잖아.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한 번이야 더 들어야 빨리 합격해요. 이게 수업을 빠져버리면 베려버립니다. 여러분 수업 한 번 빠지면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오죠. 일주일에 한 번 오죠. 그럼 한 번 빠져버리면 뭐예요? 2주 만에 보는 거예요. 그럼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리는데 2주 지나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여 년 이상 강의를 해도 합격한 사람 못 온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출석률이에요. 출석률.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아니에요. 오늘 비 와서 춥고 그러니까 집에서 동영상을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동영상을 하나요? 1.2배속으로 돌려놓고 그냥 설거지나 하고 있고 음악이나 듣다가 문자나 쓰고 뭔 소리에 눈 떠보면 혼자 돌아가고 졸다가 백날 들어도 합격 못해요. 저 여기 와도 문자하는데 뭐 여기 와도 지금도 막 문자해요. 여러분들 그러죠. 아 문자 좀 쓰는 게 그게 뭔 여러분 집중력이 완전히 30%가 떨어지죠. 집중력이. 여러분 그거 다 실험을 했었잖아. 애들 30명씩 놓고 한쪽은 핸드폰 주고 한쪽은 안 주고 숨은 그림 찾기 했대. 컴퓨터에다가 핸드폰 안 봐도 옆에 놓으면 벌써 애들이 눈치가 그걸로 왔다 갔다 한대.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30%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더래. 여러분 떨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가두리양 시장에 딱 들어오면 여기에 몰입을 해버려야 해. 이 시간에 끝내버린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급한 전화는 쉬는 시간에 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여기 앉아서 세상을 다 걱정해요. 너는 어디에 있니? 지금 뭐하고 있니?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못 따라가요. 본인은 그래요. 아, 나 강의 충실히 들었는데 수업 안 빠졌는데 안 빠지면 뭐해? 절반은 졸거나 절반은 딴 생각해. 그럼 정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박무과에서 최고령자 합격 나왔잖아. 70 넘어도 다 합격하잖아요. 아, 난 나이가 있어서 70 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의지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도 많이 오셨지만 4월, 5월 돼 보세요. 쑥캐로 다닌다고 이제 저기 뭐 저 호수공원 뒤에 저 뚝방에 앉아 있어요. 개떡 쪄먹는다고. 이제 벚꽃 보러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또 지금이니까 그렇지 이제 나중에 봐요. 서로 이제 언니 오빠 하면서 잘 친해지게 몇 사람 무리가 형성돼. 맨날 저 식사동 애니꼴에 앉아 있어. 거기서 문자해요. 수업 끝났니? 걔는 왜 그렇게 오래 한대? 빨리 그냥 나와라. 그냥 그거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하고 주변에 맛집은 다 알아요. 맛집 차리려고 가봐요.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들이 한 6개월만 딱 진짜로 절제하잖아요. 다 따요 다. 왜? 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거든. 수업 시간에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꾸 수업을 안 빠지면 반복해 주잖아요. 그 여러분 내 거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따버리고 이제 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꼭 이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 잘 안 되거든. 지금 초반에 여러분들이 습관을 잘 들여버려야 돼. 습관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자 봐요. 중개업, 매매업 꼭 구별해야 해요. 매매업이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작년에 집을 4채를 샀다 팔았다 해버렸다. 그 사람은 매매업을 한 거예요. 중개업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법은 다 처벌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3주 후에 이게 나와. 두 번째, 임대업.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겠지. 또 임대업을 하겠냐고. 물론 개인 중개업자들은 임대업을 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다 나옵니다. 뒤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원룸을 한 30개 가지고 있어. 원룸 얻으러 오면 나 원룸업자예요. 자, 내 거 얻으세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거든. 일단 결론은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럼 내 거 원룸을 세놓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서를 써야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지.
아무튼 임대업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법은 매매업이나 임대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뭐야? 중개업이라니까. 그 이걸 살짝 바꿔버려. 그게 틀리게 해요. 그건 또 못 찾아내. 또 집중을 안 하니까. 이 조문을 그대로 외워야 해. 자, 또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 우리 국승우 부동산업. 자, 여러분 학개론을 가면 또 부동산에 관련된 산업이 많아요. 여러분 봐봐.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금융업, 투자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중개업. 이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분야가 이렇게 많다니까. 그러면 우리 법은 부동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법이 아니잖아. 부동산 뭐예요? 중개업을 육성하는 법이라니까. 그 부동산업 하면 글자 한 자짜리라도 답이 틀려버려. 그러니까 토시아는 안 틀리고 저걸 줄친 것만 목차만 딱 기억하면 끝이.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말장난에 이제 여러분들 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OX 문제 한번 봐봐요. 지루하니까. 그 2번을 한번 딱 봐봐요. 아까 시행규칙 봤었죠? 맞아요 틀려요? 딱 보면 맞죠? 아까 줄을 어디다 쳤어?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었잖아. 자, 4번 봐봐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 제고, 매매업을 건전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 맞아 틀려? 뭐가 틀렸어? 매매업이 틀렸지. 지금 오픈 테스트니까 목소리가 크지. 이제 다음 주에 물어보면 이제 고개 숙여버리지. 그리고 답을 못 찾아요. 막. 금방 건성으로 들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혼을 빼놔요. 없어요. 자, 넘겨보면 이제 용어의 정의로 가는 거야. 46페이지. 이제 지금 여러분 각 과목별로 용어를 공부할 거예요. 과목별로. 법은 용어가 안 되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결국은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용어가 6개가 나와요. 1번 박스를 보니까 중개가 나오죠. 2번이 뭐예요? 공인중개사. 3번이 중개업. 자꾸 옆사람 들릴 정도 소리내 읽어서 외워야 해요. 자꾸.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5번이 소속 공인중개사. 6번이 보조원. 6개라니까요. 이 6개는 매년 시험에 나와. 매년 나와요. 근데 여러분 못 풀어요. 조금만 이게 틀어버리면. 그래서 설명을 잘 드려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그 1번 그 밑에 중개를 다음 페이지까지 쭉 써놨네. 책을 한번 일단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니까 중개업을 또 다음 페이지까지 많이 써요. 53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 봤더니 개업공인중개사 거기다 써놔요. 중개업자라고. 개업공인중개사를 여러분들이 중개업자로 같이 혼용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 책 읽기가 쉬워. 똑같은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뭐라고도 한다고? 중개업자. 53페이지 페이지가 맨 위에 써줬잖아. 오른쪽 귀탱이에 3번 중개업자에. 자, 한 장을 또 넘겨보세요. 이제 54페이지에 보면 4번에 공인중개사가 나오네. 자, 거기서부터 봅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 뿐이에요. 공인중개사가 나와요. 자, 조문을 거기다 그대로 써놨어. 정의. 공인중개사라 하면 2법 동글뱅이 2법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자격을 취득한 자. 딱 거기만 줄을 채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래 버렸잖아. 이게 조문이라니까. 조문. 자, 2법.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막 이 법인지 저 법인지 막 나와.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 법 하면 무슨 법을 말한다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대한민국에 수백 가지의 법률이 있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빼버리면 다 뭐야? 저 법. 그렇게 구별하는 거야. 그 나중에 가서 이 법 저 법이 구별 안 돼 가지고 틀리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와. 그래서 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 다른 법은 다 저 법, 이렇게 알면 되고,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음 주에 해요. 사조가 나와. 여러분 지난달에 공부하신 분들, 여러분 자격시험은 우리 법에 누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시 도지사였지, 예외로 국장이었지. 이건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다음 주에 할 걸 써놨잖아, 책이. 그러니까 몰라도 돼. 처음 하는 사람은 한번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줄치지 않는 건 지금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줄치지 않는 거. 줄치지 않는 건 두 가지 이유예요. 설명을 말로 해버렸거나 필요 없거나, 두 번째는 뒤에 나올 내용이거나.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가는 거죠. 지금 그 대신 줄친 거나 잘 좀 기억이 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이 시도지사나 장관이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매 과목 40점 이상에 평균 60을 받으면 합격을 시켜줘. 그 자를 자격을 준단 말이야. 이 사람을 우리는 공인중개사라 그래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에 근무한 자를 말한다 하면 맞아, 틀려? 무조건 틀리지. 거기 뭐라고 써 있어? 그냥 취득한 자라고만 써졌지. 일체 거기다가 어떤 사족을 붙이면 안 돼요. 사족을 해. 그 자격증을 따서 장롱에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장롱에 나중에 써먹으려고. 또는 따놓고 본래 직장에 다니거나 뭐 군대 갔거나 학교 다니거나,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미리 따놓은 사람.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자격증 따놓고 몇 년째 안 쓴 사람들 있죠?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 하게요? 공인중개사. 그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그래요. 백수 겸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놓은 사람을 말해요. 저도 이러면 공인중개사라니까. 자격증만 따놨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무하는 자 하면 틀려버려요. 장롱면허의 여행 뭐라고? 장롱면허를 공인중개사라고 한다니까. 이자가 자격증을 따서 만약에 중개사무소에 취업해버리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5번처럼 소공용으로 바뀌어버려. 신분이 소속, 어딘가 소속돼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계속 보면 2번 유형을 봐요. 유형에는 세 가지가 등장한다. 이게 이제 구별 개념이에요. 자, 1번 뭐라고 써 있어요? 이 1번을 잘 못 외우대.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어떤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걸 그대로 외워야 해요. 그대로.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2번 소속 공인중개사, 3번이 그냥 공인중개사잖아. 지금 우리가 본 게 3번 본 거예요. 3번. 그럼 나머지는 이제 나와요. 이제 하나씩. 이걸 구별을 해야 돼. 이게 용어의 정의의 개념이에요. 개념. 낱말풀이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법의 뜻.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앞 페이지로 와야 해요. 앞 페이지로 오니까 3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네. 아까 이자를 여러분들은 중개업자 이렇게 알면 여러 내용을 이해하는데 수월해요. 똑같은 말이거든. 원래는 이제 중개업자가 이렇게 썼었어 우리 법이. 근데 여러분 공부 시작하기 한 5년 전에 괜히 그냥 용어를 이렇게 바꿔놨다니까. 똑같은 의미를. 서도 잘 안 돌아가. 개업공인. 밑줄에서 개공 그래요. 근데 중개업자라는 말이 더 맞는데 쓸데없이 바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쓸데없이 바꿨어요, 이것은. 자, 그래서 제가 혼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서 책을 봐야 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즉 중개업자라 함은 그 말이에요.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뭐야? 등록한 자에다 딱 출제하여. 등록한 자. 등록. 자, 아까 얘기했어요. 복습이요. 아까 소개영업법 때는 신고주의, 중개법 때는 허가주의, 지금은 뭐야? 등록주의로 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액자 속에 들어있는 게 4가지. 이것도 시험 문제라 했잖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중개사무소 간판부터 들어가기 전에 안을 잘 봐. 잘 보면 시험 문제가 2개가 있어. 40문제 중에 2개면 당락이 결정나. 그게 하나씩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액자, 다다음 주에 나와. 액자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등록증 들어있잖아. 등록증. 또 자격증. 이거 2개 들어있어요. 오늘 가서 잘 봐봐. 이거 하나만 안 걸어도 다 처벌돼. 또 뭐가 있지? 수수료. 또 뭐가 있어? 보험. 들었다. 이런 게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등록한 자기 때문에 등록증이 걸려 있는 거지 허가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등록한 자.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등록을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9조에 가면 이제 등록이 나와. 그러니까 봐봐요. 이 법에 따라 자격 취득, 이 법에 따라 등록, 다 이게 나온다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 법 등록. 그럼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 뭐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이 법 자격증. 그럼 여러분 미국에서 자격증을 따왔어. 미국에서 브로커법으로. 그러면 자격증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일본 낙가마법으로 따왔어요. 안 해줘요. 이 법에 따라 해야 해요. 그것도 시험 문제예요. 외국에서 따왔다면 공인중개사라 한다. 틀렸잖아. 바로 이 법.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문제가. 이해를 해버리면.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을 잘 봐야 돼요. 유형이 3가지예요.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 2번 공인중개사. 3번 중개인. 그래서요, 이 등록한 자를 우리가 종별이라고 그래요. 종별. 이게 종류. 그걸 우리 법에서는 종별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 주변에,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집 주변에 보면 중개업자들이 많지. 아무튼 그 중개업자들이 종류가 다 틀려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그동안은 다 중개업자로 똑같이 생각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봤더니 종류가 3가지. 그래서 하나가 중개, 법인.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법을 또 공부하려면 민법 시간에도 다 얘기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법에서는 사람은, 이 사람 인자, 사람은 2종류가 있어요. 뭐하고 뭐야? 자연인하고 법인. 반드시 기억해야. 모든 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연인과 법인.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돼요? 자연인이지. 숨 쉬니까. 그럼 자연인은 권리능력. 민법에 가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런 걸 공부하게 돼요. 권리능력은 가장 기본 능력이에요. 언제부터 주어지지? 출생하면 무조건 주어져요. 이거 출생. 사망하면 권리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 이게 자연인은 이게 생존식이고 권리능력식이라고 그래요. 막 태어난 영아, 우유 먹는 유아, 다 권리능력은 있지. 걔도 100억짜리 건물을 소유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권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걔가 매매할 수 있냐? 안 되지. 의사 능력은 없지. 여기 책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 뒤에 책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책에 없어 이런 말은. 그래서 이런 의사 능력은 행위를 변별할 능력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이런 걸 민법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권리 능력 시기. 그러면 이제 법인은 언제 태어나냐? 설립, 등기. 꼭 기억해야. 공법이나 공시법에서 다 그런다고. 등기. 그럼 언제 죽어요? 해산.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거네 사실은. 민법을 하든 공법을 하든 공시법을 하든 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법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법인은 언제 태어나? 등기 시에. 언제 죽어요? 해산한다고 그래. 해산. 그럼 봐봐요. 이제 우리 법으로 오면 여러분들이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하나는 뭐예요? 자연인. 그 이 자연인을 우리 어떤 책은 또 개인 중개업자라고 그래요. 자연인 중개업자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 나머지 법인 빼면 나머지 두 개는 다 뭐예요? 자연인. 꼭 기억하세요. 그 기초가 안 되면 이제 책 못 읽어 이제. 그래서 여기에는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중개인이 있다. 부칙 6조 2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거기 중개인이 니은번에 제가 아까 이 말로 한 게 쭉 써졌어. 전혀 안 읽어도 돼요. 거기 두 번째 줄만 봐봐요. 니은번에 아까 본 거 소설책이요. 중간에 봐봐. 그러나 그 전에 자격증 없이 신고 또는 허가받아 영위하전자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중개인. 그러니까 중개인의 특징은 다시 얘기하면 자격증 없다. 등록증만 있어요. 이 사람은 중개업하다가 폐업해버렸어. 폐업. 그러면 등록증이 없어져 버린지. 그럼 다시 등록하려면 뭐요? 자격증을 따야지. 쓸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두르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서 할 사람이니까 중개업 하다가 폐업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등록은 없어지겠죠. 자격증은 살아있잖아. 그럼 또 등록하면 되지. 또 폐업하고 또 등록하고 또 폐업하고.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한 번 따면 평생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폐업을 안 한다니까. 폐업하면 끝이니까. 그런 차이가 와요 거기서. 그걸 이제 기억을 해야. 이런 거 쓸 것도 없잖아. 그냥 자격증 등록증은 별개다. 근데 중개인은 자격증 없다더라. 그럼 한번 폐업하면 또 따야 된다더라. 그건데 뭐. 그게 되어야 다음 내용이 이해가 돼요. 다음 내용이. 자, 이게 이제 세 가지요. 이게 참고로요. 자, 지금까지 자격증을 딴 사람은 한 40만 명 돼요. 40만. 참고로. 그럼 여러분들 지금 등록하고 중개업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기사에 가끔 나오는데. 전국에. 아니, 자격증 딴 사람이 한 40만 된다고. 그 중에 중개업자는 대략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략 한 10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9만 3천. 전국에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자격증 땄다고 해서 다 등록한 게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법인이 한 대략 700개 그리고 중개인이 한 14,000 살아있어요. 나머지가 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법인 안 낸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공인 중개사인 뭐예요? 잘 읽어봐. 그거 못 읽으면 안 된다니까. 공인 중개사인 개혁권. 그래서 여러분도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자,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등록을 할 때 법인 아니면 공인중개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중개인으로는 안 돼. 등록이. 그러면 중개인은 숫자가 늘까 줄까? 아까 얘기했잖아. 계속 줄 거라고. 그럼 나중에는 중개인은 없어지게 돼 있다니까. 자, 이게 돼야, 그래야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내용이 계속 나와요. 이제 이게 지금 기초예요. 우리가 하는 게 기초. 근데 이 세 개의 구별을 못 해버리면 오늘 뭐 엉터리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도 물어보면 또 고개 숙여버려요. 절반은. 무슨 지은재가 이렇게 많은지. 꼭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3번 법적 지위가 나오는데 거기는 2번에 니은법만 보는 거예요. 니은. 아까 했으니까. 아까 우리 법이 특별법이라 했죠. 우리 법이 없으면 상법을 적용한다 했죠. 왜냐하면 중개업자도 상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는 거예요. 중의에서가 아니라. 니은법. 상인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면 상법에서 보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상법. 그러므로 개공이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한 경우에 보수에 관한 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기업권 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 중개인으로서 상법상 무엇으로 취급된다? 상인으로 취급된다. 봐요. 소설책이잖아. 여러분 설명 잘 들으면 다 책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 우리 역할은 여러분들 혼자 책을 읽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혼자 읽어서 뭔 말인지 알면 끝이지. 이게. 자, 그래서 그 니은번이 뭔 얘기냐 이런 거예요. 나중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 A와 B가 있어요. 갑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중개사무소에 가서 내 아파트를 내 토지를 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중개업장 알았다 하면서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는 얼마요? 대개 이 얘기를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럼 중개업자들이 이 물건을 의뢰받을 때 보수 얘기를 잘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매도자가 이 중개업자가 나한테 수수료 안 받으려나? 팔아준다 했고 수수료 얘기를 안 내? 내가 오늘 너무 이쁘게 하고 왔나? 오늘 화장이 잘 받던데? 막 하면서 혼자 착각에 빠져. 그리고 3일 후에 계약을 썼어요. 5억짜리. 그럼 0.4%의 경기도가 4, 5, 20, 200. 계약서 딱 쓰자마자 주면서 수수료 200입니다. 딱 그러네. 깜놀했지? 기분도 나쁘고. 나는 착하게 빠져 있었는데 4일 동안 돈 안 받을 줄 알고. 이게 이제 소송이 걸린 사건이야. 200 주세요. 아니 물건 내놓을 때 수수료 얘기 안 했지 않냐? 나는 공짜로 해줄 줄 알았다. 당신한테 200 줄 바에는 나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는 조카도 저쪽에서 하는데 나 거기다 넣어놨지. 왜 200 줄 바에는 당신한테 했겠냐? 막 이런단 말이야. 소송이 벌어졌다니까. 그래서 이제 판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법을 찾아봤어요. 우리 법 118개를 찾아봤지만 보수 약정을 안 했을 때 돈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규정이 없어. 그래서 아까 판사가 상법을 찾아본 거예요. 중개업자도 신분이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이다. 그래서 상법 61조예요 이게. 그 써진 게. 그 상법 61조에 갔더니 상인은 공짜가 없다 이렇게 나오네. 상인이 어떤 행위를 하면 상인은 반드시 영리를 추구하는 자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소송에서 중개업자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자는 거기 써져 있듯이 보수 약정 유무를 불문하고 거래계약 매매를 완성하면 돈 받을 수 있다는 판례예요. 그것도 시험에서 여러 번 나온 판례예요. 참고로. 그래서 여기서는 중개업자는 신분이 상인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야. 없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이제 5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소공하고 이제 보존이 남았어요. 자, 이제 중개업자 사장님이
끝났어. 갑이라는 계공. 자, 여러분이 또 중개사무소 문 열고 들어가면 되게 직원이, 아니 사람이 두 사람은 있죠. 물론 한 사람이 있는 중개사무소도 있지. 뭐 장사가 안 되니까 중개부 혼자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 법은 꼭 직원을 둬야 할 의무는 없다. 혼자도 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두 사람은 근무해요. 중개사무소 보통 몇 시에 문 열어? 보면 그죠? 뭐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막 열잖아. 저녁에 8시 막 9시까지 하잖아. 혼자 하기엔 굉장히 시간이 길죠. 또 우리가 워킹 손님이라고 그러지. 또 손님 오면 또 한 사람은 현장 안내해야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지켜야 돼요. 대부분 두 사람이 한다니까. 그럼 한 사람이 사장이면 한 사람은 뭐요? 직원이겠지. 직원. 우리가 이 직원을 뭐라고 부르냐? 고용인. 꼭 기억해야. 앞으로 고용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고용인. 그러면 이제 고용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고용인 둘 중에. 직원을 뭐라고 한다고? 고용인. 그럼 이 직원은 둘 중에 하나. 자격증이 있거나 없거나. 간단해요. 그럼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거기 써졌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중개보조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명확하게 구별을 못 하더라니까. 중개보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전 강의 끝나고 오후에 나는 3시부터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한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속할까? 중개보조원.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하면 여러분 자격증을 없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빨리빨리. 혹시 자격증 있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오후에 근무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디에 해당돼? 중개보조원. 그래서 이 보조원을 한자로 줄이면 뭐라고? 나. 그건 또 안 잊어버렸네. 나가 보조원이에요. 항상 나가 보조. 이게. 자, 그럼 그렇게 써졌나 봐야지 책을. 자, 5번 봐요.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그랬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거다 동그라미 치어요. 공인중개사. 가로는 빼야요. 자격증이 있다고 돼 있잖아. 그 다음에 끝부분 두 번째 줄 중개업무수행. 그거다 동그라미 치어요. 중개업무수행 하거나 중개업무 보조에다 동그라미 치어요. 보조. 딱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이제 정리를 해야죠. 소공이란 계공에 소속된 공인 중개사로서 그랬잖아. 자격증이 있다. 고로 중개 업무 수행이라고 써 있잖아. 수행 하거나 단순 보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업무 수행 이거에다가 계약서라고 써놔요. 계약서. 본질적인 업무로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를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왜? 소속공인중개사도 자격증 땄으니까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요 보조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넘겨봐요. 조문을 먼저 보고 자 6번 봐봐요. 보조원 지금 56페이지. 자 보조원이라 하면 그랬네. 공인중개사 뭐라고 되어 있어? 아닌 자에다 동그라미 쳐야지. 자격증 없다고 되어 있잖아. 아닌 자. 계공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계공의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그것만 동그라미 치면. 다른 건 안 쳐도 돼. 다 쳐버리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아닌 자, 자격증 없다고 조문이 밝혔죠. 잘 읽어야 해요. 그대로 아닌 자. 그 다음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 수행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잘 찾아봐. 없잖아. 그래서 이자는 계약서를 못 쓴다는 거지. 그 대신에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단순 보조 업무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보조 업무는 공통이에요. 공통. 여러분 봐봐. 아까 중개업 혼자 하는 사장님은 자기가 뭐요? 계약서뿐만 아니라 보조 업무까지 다 해야 되잖아. 그러죠? 보조 업무는 모두가 다 공통이지 차이점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시험을 낼 때 이 두 개를 가지고 장난을 치겠지. 구별이 되려면.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데 보면 시작할 때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자 이걸 빼버린다고. 그럼 누군지를 몰라요. 둘 다 소속돼 있잖아. 그러니까 조문은 뭐라고 돼 있어?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자가 꼭 출발할 때 시작이 돼야 해요. 그게 눈치예요. 문제 못 풀어 여러분들 나중에. 그래서 조문을 일단 그대로 기억하고 다시 앞 페이지로 가봐요. 이제 소공. 그러면 소공에서 이제 2번에 1번 봐요. 중개 업무 수행 나오죠. 즐거워는 줄치는 시간이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 두 번째 줄. 소공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하고 계약서 작성해도 되고 확인 설명 이행해도 되고 설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줄만 전화요. 그냥 그 두 줄만. 그건 나중에 2주 후 3주 후에 다 나오는 내용이야. 앞으로 줄만 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총론이기 때문에 강론에 가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소공은 사장님하고 업무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격증이 둘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서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사무소에서 혹시 계약서 써보신 분들, 뭐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뭐든, 일단 계약이 끝나면 중개업자가 나에게 주는 게 서면이 있죠. 뭐예요? 일단 뭐 주던가요? 계약서 주지요. 또 뭐 줘요? 커피 말고 또 뭘 줘? 보증서 주던가요? 또 뭐 줘?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다니까. 써졌잖아. 확인 설명서라고. 계약 한 번이나 돼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지금 4대째 조선시대 때부터 한 집에 사는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지. 이 사람은 안 가봐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서류를 준단 말이에요. 소공이 계약서, 확인 설명서, 중개업자하고 똑같이 쓸 수 있다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보조원은 이런 거는 언금이 언금. 아예 금지돼요. 보조원은 하면 안 된다. 그게 중개업무 수행인데 계약서, 확인 설명, 설명서 줄만 쳐놓는 거예요. 다 나와 뒤에서. 다른 건 일체 그거 읽으면 안 돼. 뒤에 나올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요. 그 밑에 2번의 업무 보조. 거기 보면 기억본만 봐요.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죠. 보조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까지. 그래서 그 밑에 종류에는 고용이란 말이 나오죠. 목차가 고용이나 아까 직원 줄 치지 마요. 아직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와서 해야 해요. 지금 하면 안 돼요.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2번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란 말이 나오네. 이거 이사 감사들이에요. 지금 줄 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다음 주에 등록해서 이걸 공부하게 돼요. 그때 이제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보는 거 아니고. 이제 보조원 봐봐요. 6번의 보조원에서 2번에 이제 기억번 봐봐요. 보조원은 소공과 달리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고 개공의 업무와 관련된 뭔만 해라? 단순 업무 보조만 해라. 그 다음에 디귿번 하나 봐봐요. 똑같은 얘기를 너무 반복 써놨어.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주 업무, 주된 업무, 이게 이제 계약서 쓰는 거예요. 아까 확인 설명서. 이것은 직접 할 수 없고
계공이 하거나 수공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업무는 보조원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중개사무소 가보면 막 보조원들이 등기부를 내놓고 막 설명을 해. 물건을.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좀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이런 보조원은 이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원래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해야. 근데 여러분 실제 가보면 보조원들이 더 잘하지. 저는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보조원 10년째예요 1차를 3번이나 합격했었어요. 막 그러잖아. 그냥 뭐 여전히 보조원이지 뭐. 이게. 그래서 보조원은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설명하면 안 되고, 현장 안내, 운전 이런 것만 해야 돼. 그 다음에 역전 앞으로 가서 태우고 오고 이런 거. 그러면서 오늘 춥죠 하면서 날씨 얘기 뭐 이런 거 해야 해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없네요 이런 거. 그거 써놔요. 그 미세먼지 이렇게. 그래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이 가끔 시험에 물어. 그 보조는 금지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계공, 수공, 보조원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날씨 얘기만 해야 한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2개가 남았어. 자, 앞 페이지 46페이지로 가야죠. 이게 남은 게 중개와 중개업.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해요. 이게 이제 민법 얘기가 막 섞여. 민법 얘기가 중개업. 이제 이 부분을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